네, 저희 공부방의 강점은 우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외워라 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새롭게 등록을 해서 다른 기존의 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하는 시간 동안에 기존 학생들은 고개를 들고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새로운 학생들은 보통은 다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흑연을 종이에 바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흑연을 종이에 바른다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내용을 필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종이에 그냥 필기만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학생이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를 할 때는 쌤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칠판을 보지 않고 나의 말로 직접 설명을 자기의 노트에 적어보는 그런 필기를 시키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다니는 학원을 보내게 되면 학부모님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조금 처져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학원에 전기세를 내주는 그런 배우지는 못하고 그냥 학원만 가방만 들고 다니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모든 학생을 절대 나고자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느리더라도 그 느린 속도에 맞춰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수업에서 한 명이 처진다 그러면 그냥 보강 수업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강 수업을 잡아서 이거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학생한테 또 강제로 이 시간에 꼭 와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강 수업이 필요한 것 같고 학생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강 수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놀아야 될 시간에 이제 제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학생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라고 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멘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생각 외로 우리 동네 학생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사실은 영어교사 자격증도 있지만 도덕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멘탈적으로 좀 흔들렸을 때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그냥 어른이 해주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학생 마음속에 깊이 이제 박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 그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나서 문자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쌤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냥 공부만 해라가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모든 게 다 어렵고, 첫 번째는 제가 초기에 이제 커리큘럼을 짜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납득되는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수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좋은 학생들을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과 또 부담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짬에 있어서는 내가 납득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고 어떻게 교재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걱정이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지금 한 6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왜 이것을 수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엔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학교 수업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을 1년을 가르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쌤들의 이제 손을 거쳐가기 때문에 누가 잘 가르치는지 누가 잘 못 가르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 원래 스타일상 학교 수업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수업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는 5년씩, 6년씩 이렇게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영어를 잘 못하게 되면 전적으로 제 책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할 때는 솔직히 잠은 자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방 운영하면서는 잠까지 줄여가면서 수업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훨씬 제 스스로가 수업적으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자영업이 그렇다시피 홍보라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넉 달 동안 단 3명의 학생밖에 없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요. 저희 직업에서의 이제 경력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다였는데 저 스스로를 홍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냥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만 하면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홍보의 벽에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몰랐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모여 있고 또 홍보 관련해서도 계속 제가 뭐 아직도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더 좋은 홍보 방법, 더 획기적인 홍보 방법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업료가 밀릴 때, 회비가 밀렸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받아내기가 조금 당연히 저는 수업을 열심히 하고 그 수업에 대한 대가로 수강료를 받지만 그 수업료가 밀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밀려있는 회비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아마 한 1,000만 원쯤 밀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차근차근 받아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말하기가 되게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우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수업을 하면서 또 뭐 이게 수업이 딱 이렇게 계산처럼 딱딱딱 떨어져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100% 이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리큘럼을 짜면서 수업을 이제 하면서 어려운 점이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법은 사실은 그냥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그냥 가르치는 쌤으로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또 시간이 걸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렸고,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네라는 확신을 확실히 갖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될 것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과의 소통은 저는 사실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학원에서 학부모님들께 관리 차원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 경우는 사실 수업 하고 수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과의 소통은 뭐 전화를 일부러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보통은 않고, 대신 만약에 학습에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이 학생한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연락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관리 차원에서의 전화를 그냥 주기적으로 드린다, 이런 것은 저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책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어, 제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아마 회사에서 교재가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교재를 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자, 1페이지 펴세요. 이렇게 뭐 읽어보세요. 써보세요.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제가 직접 교재를 구성했을 때 훨씬 더 영어 교육에 대한 이해가 폭넓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교재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스스로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당연히 생각이 없습니다. 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순간은, 물론 매 순간순간이 보람이 있긴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아, 이거였구나 라고 깨우친다든가, 학생들로부터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는 항상 보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순간은 학생들이 더 이상 이 공부방을 오지 않을 때입니다. 뭐 물론 안 좋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여기 안 다니고 다른 또 학원에 가서 더 발전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일단 보람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때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더 이상 안 오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더 이상 여기 오지 않고 공부를 혼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습관이나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몇 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심리와 더불어서 학생의 이제 논리력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부모님께 지금, 학생한테 필요한 게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학부모님께서 되게 충격받는 경우도 계셨고, 아니면, 이제 덤덤하게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계셨는데, 요 학생한테는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너무 학습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학부모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됐고,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학원을 가는 것보다가 우선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학원을 좀 끊게 됐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학생이 더 오면 제 수입이 조금 더 높겠지만, 그것보다는 학생이 지금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학생한테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기분 좋게 그 학생한테 잘 된 일이니까 그렇게 이제 학생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뭐 그럴 때 저는 보람을 충분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